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Yes or No를 준비했는데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일에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타로에게 꼼꼼히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있다면 오늘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4번, 5번, 1번, 3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큰 거인 쥐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Yes의 방향으로 뽑아본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니면 N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달 카드가 Yes의 방향으로 떴네요. 자, 고양이가 일단 발톱을 탁 세우고 굉장히 사악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이 카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또는 무섭고 내가 뭔가 방어 심리가 작동을 해서 당장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지할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방향이 예스라고 한다면 당신이 두려운 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행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뭔가 회피하고 싶다거나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거나 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으로 미룬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직면하세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편안한 방향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지만 좀 두렵지만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재의 흐름 조금 살펴볼게요. 아하. 자,
우리 여러분이요.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일이 있으시네요. 걱정도 좀 많고, 예전에 과거에 대한 일도 좀 떠올릴 만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데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애착이 강하다 보면 어때요? 겁이 많아집니다.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일을 더 심층 깊게 고민하다 보니까 없던 걱정도 막 더 불러일으키고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만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막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는 가야 된대요. 어디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왠지 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또는 심적으로 내가 버거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응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으로 하여금 내가 책임질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야 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보면 여러분의 모습에 퀸의 컵 카드가 떴어요. 자, 퀸의 컵의 인물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너무 아이를 애지중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찌 보면 자립성,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빼앗아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해줄게, 뭐 필요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용기거든요. 누가 맨날 뒤치다꺼리를 해준다던가 또는 해결을 대신 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일에 대해서 또는 지금 선택하려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 또는 심리적인 집착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내가 한다고만 한다면 또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이 카드를 보면 여기에 이 세 사람 중에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뱃사공이 있잖아요. 이 세 명 중에 내가 누구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뱃사공에게는 뱃삭을 지불하고 기꺼이 이 배에 타주는 고객이 있죠. 그쵸? 또 이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뱃사공이 있는 거죠. 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아가기만 해준다면 우는 나를 돕는 누군가를 데려다 주거나 또는 나를 돕는 상황 안에 데려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두려운 곳으로 나아가도 좋아. 기꺼이 나아가도 좋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Six of Coins. 자, 6번에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기꺼이 내가 투자할 만한 곳에 나의 체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나누어 주는 동전을 받아가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한 사람만 받아가고 있어요. 왜? 이 상인의 기준에 맞춰진 사람은 이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일을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체력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지불해야 될 곳에 투자해야 될 곳에 선별해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거나 괜히 과거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네요. 네, 확실한 건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미 여러분은 그때보다 정말 많은 성숙을 이루었고
그때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그에 걸맞는 태도와 심리적인 상태 또는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또 따라와 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두려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너는 잘 해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곳으로 용기 내어 가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조언들이 좀 필요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자, 한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나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한 장의 카드는 주의할 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7번의 소주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카드로 나왔어요. 재밌게도 7번의 소주의 카드는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와서 사실 긍정적으로 읽기가 상당히 좀 까칠한 카드이긴 합니다. 좀 매우 까다로운 카드인데요. 근데 이렇게 가라라는 건 정석적인 방식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꼼수라던가 편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욕심이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평소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는 욕심이라는 단어와 좀 결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내라. 뭔가 네가 해오던 그 루틴이나 패턴을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뭐 사기를 쳐라. 이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식으로라도 강하게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야 이 두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덜어내고요. 여러분은 조금 빨리 가셔도 된대요. 조금은 빠른 길로 나아가셔도 된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주의해야 될 부분에 재밌게 긍정적으로 많이 읽어지는 태양 카드가 떴어요. 이 태양은 밝게 환하게 비춘다라고 해서요. 긍정으로 쓸 때는 뭐 내가 하는 일에 앞날이 잘 보인다 또는 공개된다 공론화된다 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게 드러나면서 좀 망신살이 뻗친다던가 또는 좀 곤란한 상황이 따라올 때 그럴 때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걸 주의해라 라는 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뭐 망신이나 구설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핵심 맥락이 뭐냐면 나의 민낯이 또는 나의 부족함이 잘 보여지는 시기이니 다 그렇게 공개되더라도 난처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태양이 비출 때는 내가 잘 보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어요.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걸 내가 감출 수는 없겠죠. 내가 숨어 다닐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맡을 때에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맡아야겠죠.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고 정석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들 양심에 어긋나거나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실력이나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높은 기대감을 심어 놓으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망신살이 뻗친다던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잘 대비하거나 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야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 할 때는 막 무리수를 둬라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수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 용기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약간의 정말 그 의지나 용기가 부족해서 뭔가 내가 해오던 패턴 때문에 또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괜히 내 스스로가 발목을 잡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용기잖아요.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두렵지만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 해보되 이런 것들 잘 염두하셔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오! 자,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카드가 나왔죠? 아니,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고양이 옆에, 아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상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내가 두렵지만 용기 내서 갔더니 돈이 따라오더라.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상자는요,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 같은 격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 그리고 건전한 투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행운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온대요.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기꺼이 내가 감내해야 하는 그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 감내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택에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머리를 따은 소녀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Yes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면 뭐죠? No죠. 자, 뒤집어 볼게요. 오, 수성의 카드가 나왔네요. 수성의 카드가 Yes의 방향으로 떴다면 이동해라, 변화해라, 발전해라, 혁신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면 yes다. 지속하고 머무르고 유지하는 방향은 그러면 no. 만약에 이직운을 물어보신 분들 이직할까요 말까요? 뭐 아니면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이동수, 변동수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yes다. 변화해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요. 여러분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 왜 yes인지 현재의 방향,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뽑아볼게요. 아하. 자, 우리 여러분 원래 염두에 두고 계셨군요. 그쵸? 언젠가는 했던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칼을 언제 뽑지?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뭐 이렇게 칼집만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런 과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변화하지? 언제 이동하지? 언제 혁신하지? 언제 움직이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많이 참으셨대요. 많이 인내하셨답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타로카드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버젓이 이 상황적인 측면에 이동하는 카드가 떴네요. 8번의 완즈입니다. 네. 이 여러 개의 나무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변화할 상황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해도 아마 거스르기가 어려울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8번의 완즈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대체로 이직하는 시즌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분야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또는 학생분들이라면 입학 시즌이에요. 뭐 휴학 시즌이에요. 입시 시즌이에요.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시장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돌아가는 원래 그 시즌이에요. 라는 그 시즌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튼 여러분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야 자연스럽게 이동 변화를 줄 수 있대요. 네. 아마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흐름을 거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 마음 안에 숙제로 오랜 수건으로 남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 빨리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 흐름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예시를 들고 싶어요. 왜 쇼핑할 때 어차피 살 거면 그냥 지금 사라. 늦게 사면 배송만 늦출 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변화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빠르게 그 시장에 올라타서 같이 이동해라.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뭐 명확하게 흐름이 보여서요. 우리 여러분이 고민을 할 거리인가 싶기는 한데, 만약에, 저 좀 불안해서요. 좀 더 참아볼까 했죠. 라고 한다면, 예스가 아니라 노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이상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성공이라던가, 또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꼭 이직이나 내 몸이 이동하는 어떤 변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바꿔본다던가 또는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거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을 조금 더 뽑아볼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지. 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변화를 줄 때, 이런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나아가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주의할 점으로 또 한 장을 뽑아봤어요. 자, 우선 여러분의 태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조언에서는 4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4번의 소주가 나왔죠. 자, 그런데 핵심 맥락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4번의 소주는 너 잊은 거 없어? 원래 마음 한켠, 내가 다 나으면, 어떤 때가 되면 이거 해야지. 라고 과제처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여기에서 조언으로 나오는 4번의 소주는 쉬엄쉬엄 해. 그 과정에서도 건강을 좀 돌봤으면 좋겠어 하는 약간의 격려와 걱정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모든 변화와 이동과 변동에는요, 적응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고됩니다. 네, 체력이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체력을 좀 잘 비축하고 잠도 잘 자고 중간중간 휴식도 잘 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뽑은 카드에 9번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9번의 컵은 과도한 자부심이에요. 나 여기서 이때까지 이것도 해냈고 저것도 해냈는데 나 이 경력, 이 경험 포기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현재를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약간 뼈골 때린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객관화를 해봅시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 평생 지켜지는 것인가? 이게 계속 지속될 만한 가치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지드래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네. 영원한 건 거의 없죠. 절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또 다른 변화와 적응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고, 과감한 이동, 움직임은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과도한 자부심은 좀 내려놔라. 주의하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이 이때까지 버텨온 시간들, 열심히 해왔던 그런 경험들, 경력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좀 초심을 되찾아도 좋을 시기인 것 같거든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괜한 자부심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순간만큼은 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까지는 조금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하.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또 한켠 내려놔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대요. 이 가시나무는 불운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다소 내가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할 때 당연히 조금은 체력적으로 버겁거나 정신적으로 피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이 변화와 움직임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진정한 평온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니까 잠깐 동안 따라오는 불편함이나 난관 정도는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예쁜 소녀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예스의 방향으로 뽑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다 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뒤집어 볼게요. 오, 토성에 낙하하는 새가 예스의 방향으로 떴네요. 자, 토성의 방향이라면 일단은 이 카드는요. 신의 은총, 섭리, 직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요. 직관적으로 내가 끌리는 방향이 예스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낙하하는 새는 주변에 막 빛이 이 새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온전한 기운과 너의 온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초몰입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초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 예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또는 한 분야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속하고 유지하고 깊이를 파고드는 방향이 예스고 변화를 주고 뭔가 내가 여러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방향은 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초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목표가 분산되셨던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 응축하시래요. 좀 단순 명료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분산된 나의 길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나가라. 그게 예스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 해온 일과 새로운 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오래 해온 일, 내가 잘하는 거, 거기에 힘을 실는 게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네요. 자, 왜 그런지 현재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음. 자, 우리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시죠?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한번 틀어보셔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계획 안에는 약간 너무 넘치는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어서 그 계획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거니 생각해서 결정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스의 방향이 초몰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초몰입이라는 건 현재에 집중하는 에너지예요. 현재, 지금, now에 대한 에너지거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만 보고 결정하라는 얘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있을 거고 또는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지금 가능한 일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에 느끼는 그 직관, 현재에 내가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방향, 결정,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약간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자부심 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경력, 경험, 어떤 트로피들, 상징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타워는요. 신에 대한 항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여겨왔던 거, 운을 넘어서서 너무나 자신해왔던 거, 그런 것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거든요. 이 탑을 쌓아서 신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모든 운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건 운기가 도와주는 만큼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몰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기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쓰임이 많으실 거예요. 누가 많이 불러준다거나 주목받게 된다거나 인정받을 일이 있다거나 또 인기를 얻어야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인기도 급상승하게 되고 눈에 잘 띄게 되고 이런 운이 좀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너무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봐주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또 집중을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자부심이 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책임져야 하며 어디에 몰두해야만 하는지 그 본질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너무 과하게 부풀려진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요. 한번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좀 잔소리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의 은총이 따른다. 낙하하는 새해가 나올 때에는 이만큼 이로운 카드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에 정말 좋은 운기 들어오신 만큼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조금 더 뽑아볼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자, 좋습니다. 우선은 한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또는 가져야 할 태도로 뽑은 카드고요. 그리고 한 장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뽑았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태도의 방향에서는 6번의 소즈가 나왔습니다. 자, 6번의 소즈는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감내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핵심은 나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나아간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힘든 걸 알면서도 그쪽 방향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 토성의 카드에서도 초몰입한다, 외기를 선택한다, 깊이를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깊이를 추구하고 초몰입하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쉽지 않죠. 어떤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응축해서 쏟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알더라도 선택해서 나아가라. 기꺼이 집중해라. 몰입해라. 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행맨이 나왔는데요. 이 행맨은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는 때에 나와요. 기다림이라는 속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의 자부심, 과도한 자부심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심하다 보면 너무 시일이 늘어져서 운이 들어올 때 제대로 못 쓸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내려놓고 시작한다거나 약간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내가 경험하고 봐왔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인정욕이기도 해요. 인정받고 싶음, 보호받고 싶음, 존중받고 싶음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존중은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가 많아요. 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나를 존경하도록 해라. 이러면은 존경할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죠. 그쵸?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배우려는 그 자세를 보여주시는 큰 어르신들 볼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이 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내려놓음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찰떡 같은 오라클이 나왔는데요. 어떡해요? 다시 한번 좀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이 장미 카드는요. 자만하지 말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을 담금질 해주는 그런 느낌이 크거든요. 왜 조상신들이 야야, 아직은 욕심낼 때가 아니다. 조금 겸손하게 천천히 가도 좋아. 이렇게 도닥여 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요. 마음 한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성과나 성취의 기준이 아닌 그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을 생각해서 누군가가 넌지시 정말 귀한 조언을 건넨다면 그건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드려서 조금 죄송하고요. 정말 지혜로운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좋은 운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응원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풍선을 들고 있는 여성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예스의 방향으로 뽑아본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노라고 볼 수 있겠죠? 뒤집어 봅니다. 오, 목성의 왕관 카드가 나왔네요. 우와. 자, 이 목성은요.
전문성 또는 어떤 그 오래 지속돼 왔던 일에 대한 결과, 결실 또는 스승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따라오는데요. 이 왕관 카드는 특히나 행운이 따를 때 많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과거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실현하는 방향이 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라던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해보려고 한다던가 그런 방향은 노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렇지만 그냥 재밌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일,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은 좀 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목송은 쭉 이어오는 그런 지속성, 오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때까지 계획을 잘 꾸려왔던 거,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에는 행운이 따를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나올 때는요.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모면할 수 있다. 그런 행운이 따른다 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라. 계획대로 실행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의 흐름이 어떻길래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뽑아볼게요. 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이 망을 좀 보고 있네요.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변경하고 뭔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궁리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실현시키기 전에 너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타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획대로 실행해. 그냥 해. 그게 맞아. 그냥 너는 예전에도 잘했듯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렇게 막 격려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과거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데 왜 선택을 미루고 있니? 왜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절제, 조율, 조절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오는 카드인데 이게 계속 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칵테일 제조로 예를 많이 드는, 비유를 많이 하는 카드예요. 왜 칵테일도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상의 조합, 환상의 비유를 막 섞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모색하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이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퀸의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퀸의 컵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키워드가 또 따라와요. 이 만인의 연인이 되려면 어때요? 정말 손짓 하나, 머리카락 한 올, 속눈썹 한 올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되죠. 마치 연예인 같이.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말 많이 감정을 소모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완벽을 기하려고 한다. 특히 예술적인 분야라던가 또는 사람을 대하는 직군과 관련해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일과 연관이 있다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쏟는 수준이.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 있으시다면 그대로 실행하셔도 좋다. 다시 한번 확신을 좀 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일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만든 계획인데 목표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제가 사람들이 모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두 번째 카드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협업을 앞두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과 협심해서 무언가 만들어내야 된다던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의뢰한 일이 있다던가 내가 맡은 어떤 책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맡은 그 부분 안에서는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내고 싶기 때문에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운이 좀 도와준다고 하니 그 계획대로 잘 실행에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좀 드려볼까요? 자, 우선은 한쪽은요, 내가 가져야 할 태도, 행동 방향으로 뽑아본 카드고요. 하나는 주의점으로 뽑아본 조언 카드입니다. 자, 기사의 컵 카드가 이렇게 하세요 라는 태도의 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자, 기사의 컵 카드 인물은 백마탄 기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프로포즈, 뭐 백마탄 기사 이런 키워드가 따라오는데 기본적으로 내 감정을 전달한다라는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거 또는 마음을 많이 써왔던 거 이런 것들을 전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진심을 전해라.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제안해라. 먼저 제안해라. 계획했던 일을 선보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적인 부분이나 협업, 협심에 대한 그런 카드가 나왔으니까 연결해 본다면 뭐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외주 작업하는 걸로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또는 어떤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선보여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제대로 보여줘라.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기사의 컵은 인간관계나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성도 물론 따라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느냐에 중축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개성을 따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기준을 둔다. 그것을 보여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뉘앙스를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좀 잘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에 퀸의 완즈가 떴는데 퀸의 완즈는 좀 부정적으로 볼 때는 떠벌리는 걸 얘기해요. 말을 그냥 막 떠벌리는 거죠. 소문을 막 너무 많이 낸다던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해줄게 라고 그냥 일단 말만 앞선다던가 그런 경우도 이런 퀸의 완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우선 됩니다. 다 돼요.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요.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부분, 그 부분에만 집중하셔라. 자신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잘 표현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태도의 방향에서 기사의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기사예요. 이 기사는 과정에 있는 훈련생이기도 하거든요. 완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일의 범주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된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또는 내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능한 수준 안에서 계획대로 실행해 보는 거. 요것도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골든 노스트라다무스 카드 덱을 선택했는데 진짜 오늘 뼈골 많이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참 그렇거든요. 좀 아픈데 너무 맞는 말이라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줘요. 자, 이 벽돌성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이전에 너 자신에게 먼저 이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 섣불리 경쟁하려고 들지 말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진정하게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네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처음부터 내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 열망에 좀 집중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계획을 실행해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카드들의 조합이 나올 때면 정말 신중하신 분들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응당 책임을 다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책임감이 과도할 때는 사람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하게 돼버리거든요. 자, 조금은 내려놓고 우선 내가 나를 먼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네, 그럼 늘 응원 드리면서요. 4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멋있게 휘날리고 있는 여성분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예스의 방향이 무엇인지 뽑아본 카드거든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건 노라고 볼 수 있겠죠. 뒤집어 볼게요. 오! 수성의 박쥐 카드가 떴네요. 이게 예스의 방향이다. 사실 이 카드는요. 손실수를 나타내요. 약간 진짜 심하게 보면은 사기수로 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기만했을 때 또는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때 그럴 때의 암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예스의 방향이라면 당장은 손실일 수 있으나 그게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또 카드를 더 뽑아 볼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 내가 조금 욕심내서 10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그 방향보다는 당장 50만 원만 벌더라도 그게 어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당장은 손해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50만 원만 벌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 또는 잠깐 무언가 준비하는 시기로 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손실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예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자, 예스의 방향에 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올까? 오! 자, 토성의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맺고 끊고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이 빠르게 선택하면 할수록 그 손실수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기회가 왔어요. yes or no 할 때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이런 경우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오늘 내일로 빨리 그걸 잡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빨리 결정하라고 막 등 떠밀어요. 그런 경우라면 안 하는 게 맞다. no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고두고 좀 침착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이 당장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 욕심만큼 못 채우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맞다. 그게 예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거절하시고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했을 때 내가 과도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너무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런 생각이 뒤따른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당장은 돈을 좀 덜 버는 게 낫다. 손해라고 여겨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예스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네. 와, 이 5번 여러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수성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좀 약간 욕심이 많아지긴 하거든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기회가 잘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요거 잘못 먹으면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리딩 잘 들어보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오. 자, 좋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해요. 지금 흐름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탈난다. 네, 탈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타로 카드에서는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보시면 모든 카드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 저는 사실 이런 자신만만한 카드가 나올 때 보통은 너무 좋다. 이 기세대로 쭉쭉 렛츠고 가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 너무 과하게 지금 너무 빠르고 자신만만하고 들떠있고 네. 자, 불타오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뭔가 빠뜨리는 게 생겨요. 네. 차라리 천천히 내가 소화하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왜 운전할 때도 뒤에서 괜히 빵빵대고 너무 빨리 막 뒤에 바짝 따라오면은 사람이 막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조급해지죠. 그러면 운전을 평소에 잘 하시던 분들도 당황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대요.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중을 기울이라는 게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거나 뭐 운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운기가 여러분을 막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운기가 부추길 때에는요. 사람이 막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괜히 막 용기가 들끓어서 엄한 데에 막 용기를 쓸 때가 있어요. 너무 용기가 과해서 괜한 모험을 하게 되는, 뭐 투자를 할 때도 리스크를 너무 크게 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스의 방향은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방향이라면 그게 예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욕심내에서 약간 내가 좀 힘을 써서 100만 원 벌 거 약간 힘을 빼고 50만 원 버는 게 지금은 손해인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맺고 끊음으로써 들어오는 운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이 리딩은 길어도 3개월이거든요. 가장 정확하게는 한 달 내외로 보는데 일단 한 달 내외에는 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길하다라고 보여지고 뭐든 하나하나 좀 점검하시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아무리 내가 자신만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내 주변 사람들과 또는 어떤 전문가와 잘 의견을 좀 나누고 조율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의 행동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점으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예스의 방향으로 갈 때,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이번에 완즈의 태도로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 완즈는요. 잠깐 멈춰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조율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꼼꼼히 잘 살피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계획 단계, 기획 단계죠. 그리고 항상 다음 수를 내다보는 준비성, 대비, 대처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어떤 임기응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에는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커져 있어요. 간덩이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간을 조금 줄여나가야 배 밖으로 안 나오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7번의 컵 카드가 주의점으로 떴는데 7번의 컵은 허상망상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다소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잠깐 멈춰. 조금만 덜어내. 좀 더 준비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뭐 오늘은 yes or no라는 주제로 보기는 합니다만 이 수성이나 토성의 카드가 나올 때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좀 주의하라 이런 키워드로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때 그 yes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때 나를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이롭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셨죠? 아직 지금 이 운세를 보는 때가 상반기입니다. 2024년 상반기예요. 이 상반기에는 누구나 뛰고 싶죠. 근데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까지 멀리 좀 오래 뛰려면 처음부터 너무 진을 빼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닷 카드가 떴는데요. 정말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줘요. 이 닷은 지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변화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은 좀 균형 잡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진짜 맞죠? 아마 여러분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실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지 않나? 지금 물 들어오는데? 놓져야 되는데? 기회 왔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기회는 또 와. 언젠가 될 일은 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내려놨을 때 더 안정감 있게 결과를 볼 수 있고 더 긴 시간 동안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이 닷이 주는 조언 잘 상기시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는 단기간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 선수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요. 네, 너무 처음부터 기력을 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5번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